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대선 출마 결심은 했지만 출마 선언은 안 했다던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출마 선언인 듯 아닌 듯 아리송한 해명을 내놨었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김영록 지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출석 모습을 담은 중계방송에 함께한 모습이 담겼는데요. 김 지사의 해명에 따르면 대선 출마를 결심은 했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경쟁해야 할 상대의 재판에 참석을 한 셈이죠. 정치적 해석은 차치한다고 쳐도 현직 도지사가 당대표 재판에 응원을 하기 위해서 함께한다는 것이 이게 맞냐 하는 시각도 나옵니다. 더구나 어제는 산청, 하동에서 번진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져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상황이었고요. 이미 이 대표가 항소심에 오지 말고 산불 대응에 힘을 집중해달라고 지시를 했던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조기 대선과 이후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 넥스트 스텝을 고려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치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산불과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넥스트 스텝이 선명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인은 뭐하니 순천시 안단이 극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3월 27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첫 소식 듣겠습니다. 지난 5일 올해 처음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규정 중에 4선 연임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막상 당선 결과를 보니까 이 규정이 좀 무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해 다선 이사장이 대거 배출됐기 때문인데요.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첫 임기 후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금고를 옮기거나 대리인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이번 선거에서 나왔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자료를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 4선 이상 당선인은 모두 8명입니다. 4선이 4명이고 5선이 3명, 7선이 1명이더라고요. 총 85곳의 선거구에서 다선 대거 등장으로 인해 초선 당선인은 21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체 24.7%로 젊은 피 수혈에는 미흡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4선 이상 이사장 당선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대부분 연임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의 사항이다. 그러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꼼수 논란은 여전합니다. 네, 이런 꼼수 연임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네, 실제 5선에 성공한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세 번째 임기 중인 지난 2023년 2월 사퇴를 했었거든요. 사퇴를 했다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90대 이사장이 6개월 만에 사퇴를 하자 다시 복귀해서 꼼수 연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7선으로 전국 최다선인 목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경우는 네 번째 임기 중 약 2개월간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대리인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대리인 방식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이사장 중임이 가능한 규정을 악용해서 단기간 다른 사람, 이른바 대리인을 이사장에 당선시킨 뒤 조기 퇴임을 시키고 이사장을 본인이 다시 하는 게 대리인 방식이라는 거죠. 아무튼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해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사금고화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번에 직선제 도입을 추진해가지고 제1회 전국 동시 선거를 치렀는데 아니 이게 유명무실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또 4선부터는 연임 제한을 둔 건데 이런 식으로 꼼수로 다 4선, 5선 그 이상을 해버리면 참 이 제도의 취지가 좀 무색해져 버리겠어요. 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들 같은 경우 보면 정말 급여도 많이 받더라고요. 어떤 데는 거의
1억 원 가까이 받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예. 아무튼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자산 관리부터 대출 승인, 예산 편성, 직원 인사 등 금고 운영 전반을 책임지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삼선 제안은 이사장 권한 남용과 불투명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부실과 뱅크런 사태 등으로 홍역을 치렀고요. 광주 전남 새마을금고 13곳은 지난해 건정성 악화로 중앙회로부터 경영 개선 조치까지 받았거든요. 이런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 통제는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악재에도 선거를 위해 소속 금고를 옮기거나 대리인을 단기간 앞세운 꼼수로 당선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그 제도 보완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꼼수로 인해 각종 규정이 좀 무색해지지 않게 규정을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또 어겼을 때 불이익도 확실하게 좀 정해놓을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고흥의 한 지역 수협에 근무를 하던 직원이 수협의 돈 10억여 원을 훔친 일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고흥경찰서는 회사 돈 10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A씨는 이달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수협 금고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10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금고 열쇠를 이용해 금고를 열고 5만 원권 지폐 수천 장을 훔쳤습니다. 어허. A씨는 지폐를 담기 위해 미리 종이 가방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른바 계획 범죄를 한 거죠. 예. 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붙잡힌 A씨는 수협에서 8년쯤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수협은 상호 금융 업무를 하는 제2금융권에 속하는데요. 영업 시작 전 금고에 있는 현금을 창구 직원에게 지급을 하고 영업이 끝난 후 현금을 회수해서 금고에 보관하는 일을 A씨가 맡았다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금고를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맡겨놨던 건데 금고를 털어버렸습니다. 자, 이 같은 그렇죠. 범행은 어떻게 적발이 된 거예요? 네, A씨의 범행은 지난 25일 출근한 후 돌연 행적을 감추자 수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예. 수협에서 거액의 자금을 다루고 금고 관리 업무를 직원 한 명에게만 맡겼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 이른바 금고지기가 금고를 털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A씨는 지난 25일 오전 마지막으로 돈을 빼돌린 후 잠적을 했다가 같은 날 밤 10시 20분쯤 광양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 1,100만 원도 회수를 했고요.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해서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순천시 공공자원화 시설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예정지 일대 주민들이 시설 건립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 해룡면 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25일 해룡면 복지센터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자원화 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기반 시설이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책임 있는 공동체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예. 협의회는 이 시설은 마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공공자원화 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라 주민 복지에 기여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순천시는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있잖아요. 이에 대비해서 연양동 일원에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해룡면은 건립 예정지와 인접해서 환경 영향 평가 대상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최근에 반대 단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된 가운데 주민들의 지지 의사표명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 공공자원화 시설 관련된 소식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30 사업 3대 특화 분야 중 하나인 첨단 소재 광양 캠퍼스에 대한 개소식이 오늘 열렸죠. 네, 맞습니다. 광양 캠퍼스는 광양만권 소재 부품 지식센터 1층과 3층에 들어서고요. 강의실, 캠퍼스실,
산학협력 중점 교수 연구실, 세미나실, 산학협력실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예. 로봇 레이저 시스템실, 또 2차 전지 시스템실, 시편 준비실 등 실험 장비와 실습 기반을 갖춘 실무형 교육 환경을 갖췄고요. 광양 캠퍼스는 기업 맞춤형 산학 연계 교육 과정으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 또 대학,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개소는 했지만 이게 우선 임시 캠퍼스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네, 광양 캠퍼스는 2026년까지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임시 캠퍼스로 운영을 하고요. 본 캠퍼스는 광양 중동 공유수면 부지에 4,400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신소재 연구센터를 신축해서 들어설 계획이고요. 예.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본 캠퍼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로 순천대는 글로컬 30 사업에 따른 지산학 캠퍼스, 즉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대학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예. 3대 특화 분야를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승주 같은 경우는 그린 스마트팜이 있고, 또 순천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그리고 고흥에는 우주항공, 광양 첨단 소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지역 의료 관련 내용 취재를 하셨습니다. 순천에서 전국 최초로 필수 의료 지원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 우선 이 필수 의료 지원 재단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게 된 얘기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일단 먼저 필수 의료라는 개념부터 좀 알아야겠죠. 예. 이게 좀 최근에 나온 개념이긴 합니다. 꼭 필요한 의료라는 개념인데 이 국내에서는 필요는 한데 이제 자꾸 공백이 생기는 과나 분야들 있잖아요. 예. 응급의학, 뭐 소아과, 외과, 뭐 산부인과 요즘 의사들이 좀 기피한다고 좀 알려져 있죠. 이 병원에서 적자가 생겨서 계속 규모를 줄이고 있는 분야들을 좀 뜻하는 뭐 정부 측에서도 표현을 썼고요. 이런 예. 개념입니다. 이런 걸 재단을 만들어서 이 순천시가 필수 의료 분야의 재정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말 그대로 필수 의료 지원 재단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논의인 거예요? 처음 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순천에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의 일환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순천대 의대 문제가 좀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지역에서는 예. 이제 산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났었을 때 곧바로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원하는 비율도 순천이 높고 아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최대한 이 의료를 좀 해결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 타워를 맡길 재단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좀 논의가 시작됐고 이제 지금 뭐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일단 뭐 지금 전남 국립의대가 당장 2026년 개교는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의대, 대학병원 설립이 좀 불투명, 불확실해지면서 논의가 조금 더 가속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일단은 뭐 시점상으로 보면 필수 의료 지원 재단 설립 추진은 뭐 의대와 뭐 상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래서 좀 원래부터 이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지금 예. 더 이제 중요성이 커진 거겠죠. 일단은 순천시는 뭐 논의와는 좀 별개라고 하고요. 예.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의대가 생겨도 이 의사들이 교육을 받고 배출되고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통상 10년 정도는 넘게 걸린다고 이제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게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인데 일단은 순천대 목포대가 대학 통합으로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예. 그래서 순천시가 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잃었다 이런 표현이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 지자체보다는 대학과 전남도가 키를 잡고는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순천시가 의대 설립을 돕겠다는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닌데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의대가 좀 불확실해진 게 오히려 더 이제 필수 의료 지원 재단 설립을 좀 더 타당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그 커다란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좀 만들고 각 병원들이 협업해서 이 대학
병원급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체계라서 조금 좀 생소하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뭐 사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천시 이제 실무자들 좀 만나보면 자기들도 이제 참고할 만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 보니까 뭐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지금 뭐 작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스터디도 많이 하고 지역 병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좀 생소하긴 하죠. 당연히 추상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흩어진 병원들을 하나로 네트워크로 뭉쳐서 이 대학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예. 요즘에는 뭐 모든 질환이 복합적이잖아요. 내가 맞아요. 만약에 사고를 났어도 뭐 이과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저과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어느 병원에서는 뭐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데 뭐 또 성형외과는 또 없고 각자 빠진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빠진 부분 때문에 이 환자를 외부로 이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연계를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의료진이 직접 이제 다른 병원 의료진 직접 와서 잠시 이제 환자를 치료해 준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이 재단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 그게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예, 들어보면 상당히 좀 이상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게 출범은 언제로 목표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올해 하반기가 목표였는데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각종 절차들이 좀 아직 복잡한가 봐요. 이제 없던 것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심의나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게 진행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목표라고는 합니다. 예, 이 단순히 근데 이제 지역의 의료를 좀 모은다고 해서 대학병원급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질까? 이 지역 의료 공백이 해소가 될까라는 물음표도 생기긴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병원들이 좀 참여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좀 이제 실무자나 이제 담당 과장님들 만나보면 일단 순천시는 그래도 좀 이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같은 것 좀 개최해서 뭐 예. 이제 지역에 굵직한 병원들 있잖아요. 뭐 성가롤로 순천의료원, 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뭐 산부인과 소아과로 잘 알려진 병원들도 있고요. 예. 일단 그분들 이제 의료진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회의는 주기적으로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래요. 좀 여기서 필수의료재단 운영 방안도 논의하고 각종 이제 뭐 의료 복지 사업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좀 개별적으로 만나 본다고는 합니다. 이제 과장들이 만나서 만나보면 좀 이게 될까 하면서도 그래도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좀 재단 설립이 좀 가시화되고 설득 작업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은 이 의료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네트워크로 연결을 한다고만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강하거나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기에 돈이 많이 들 거잖아요. 사업도 해야 되고 재정 지원도 하는데 일단 순천시가 출연금으로 30억 원 정도를 먼저 출연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기부금을 한 10억 정도 받아서 초기에 한 40억 원 정도 규모로 재단을 시작하겠다 하거든요. 예. 일단 좀 뭐 여러 가지 좀 뭐 말을 들어보면 이 뭐 시에서는 이거를 좀 더 늘릴 계획은 있다. 지금 뭐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여수와 광양도 같은 의료 권역에 들어 있는 지자체인 만큼 맞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할 거면 이 지역 내 의료 공백 해소 좀 최소화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뜻을 모으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를테면 이제 순천 성가롤로 병원 좀 통계를 살펴보면 당연히 순천 시민보다 여수나 광양에서 오는 외부 환자들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순천이 41% 정도 되고 여수 17, 뭐 광양 18, 뭐 공 11%그러니까 동부권뿐만 아니라 경남 서부에서도 이제 성가롤 병원을 찾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천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의료기관 문제는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 필수의료재단을 이제 순천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서 이게 만약 의료재단이 작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지자체 주민들한테 좋은 일만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순천시 고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순광 행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제 리포트에는 좀 다루지는 못했는데 이 순천시가 동부권 지역
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만들었어요. 동부권 전체 이렇게 네, 협의회를 여순강 이제 저 시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매번 회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이제 보건소장 등 관계기관이 만나서 이 지역 보건의료 정책과 필수의료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예. 일단 안건으론 채택을 했고 뭐 이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이 협력 제가 봤을 때 이건 또 이제 협력과 동시에 아무래도 이제 의료재단의 그런 지자체 지원을 좀 이끌어내려는 좀 빌드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약간 지자체 간에도 이게 뭐 남 지자체 좋은 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눈치도 조금 보기도 할 것 같고. 네, 그렇죠. 이제 뭐 이게 순천만 순천시의 지금 행정이기 때문에 여수시랑 광양시가 함께해서 필요성이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래도 당위성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지역 모두의 그럼요. 문제인 만큼 좀 지역을 뛰어넘은 협력이 그럼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지역민의 삶과 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이것과는 또 추가적으로 또 순천시에서 이 소아응급의료랑 심뇌혈관 질환 같은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이번 이 사업이랑 같이 진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아응급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달빛 어린이 병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건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현장과 취재해봤는데 예. 여러 그 환자들이 되게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했고 이런 것들을 좀 늘려갈 계획이죠. 이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천 성가롤로 병원이 올해 초에 이제 전국에서 10개 정도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선정이 됐고 지금 이제 관련 교육이라던가 뭐 장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유민호 기자 추가적으로 또 취재할 리포트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전남 드래곤즈가 최근 무패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패 뭐 리그 초반 아주 좋은 분위기인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원동력에서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좀 보고요. 스포츠 관련 네, 있고요. 뭐 순천대학교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캠퍼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소재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화한다고 해요. 일단은 이제 뭐 지역 여러 군데 고흥, 뭐 순천, 뭐 광양, 뭐 승주 이런 데 캠퍼스를 만들고 있는데 제 걱정은 이게 좀 잘 돌아갈까? 너무 분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순천대학교 캠퍼스 문제. 네,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뭐 실무자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의 좀 답을 좀 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또 뉴스데스크 통해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 이번 주 취재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자체 소식을 뻔하지 않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한 바퀴를 다 돌고 3주 만에 다시 순천시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승민, 김민지 주무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3주간 잘 보내셨어요? 어떠세요? 네, 저희는 저희 본연의 업무인 홍보 기획, 컨텐츠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열심히 지냈고요. 네. 저희가 또 새로운 컨텐츠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하고 다부소랑 미팅도 하고 좀 바쁘게 좀 보냈습니다. 승민 주무관님은 지난번에 어떻게 한번 방송하고 나서 반응이 좀 있던가요? 저희 많이 칭찬을 받았어요. 너무 떨지 않게 잘했다. 이렇게 많이 또 북돋아주시고 너무 진행을 잘 매끄럽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들었다고 집에서 칭찬 많이 해주셔서. 아니, 순천시가 그래도 저희가 첫 순서였는데 그 스타트를 잘 끊어주신 덕에 여수랑 광양도 이제 한 바퀴를 잘 돌아서 다시 순천시가 됐습니다. 순서가 3주가 진짜 빠르지 않아요? 너무 네, 맞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3주는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또 오늘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고 오셨는지 바로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오늘은 우리 남도인들이라면 부심 있잖아요. 부심 무슨 부심? 맛부심. 그렇죠. 맛부심. 상다리 부러뜨려 버려. 뭐라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상다리 부러뜨려 버려. 아 진짜 남도 밥상 하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나오는 게 이 국룰이죠. 남도의 진짜 그 매력이고 남도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상이죠. 예. 그래서 그 우리 어딜 가나 다 맛있는 우리 남도. 그 중에서도 저희 순천이 육해공 알뜰살뜰 다 갖추고 있는 쩝쩝 박사들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순천에서 2025 순천 미식주간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025 순천 미식주간. 네. 좋습니다. 자, 뭐 전남, 호남 뭐 맛에 워낙 유명한 곳들이지만 순천만의 맛. 또 봄 하면 사실 순천에서 제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 떠올리라면 뭐 꼬막도 있겠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짱뚱어탕을 저는 이제 여수에 와서 한 2년 전쯤 처음 먹었는데 처음에 그 어감이 짱뚱어탕? 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솔직히 그랬거든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순천에 봄에 나오는 또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자, 미식 행사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좀 들어볼까요? 네, 행사 이름 자체부터 순천 미식 주간이잖아요. 네. 내일 모레부터 3월 29일, 내일 모레부터 4월 4일까지 약 일주일간 알찬 프로그램들 저희가 꽉꽉 채워왔죠. 너무 좋아 이런 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프로그램 현장 행사, 그리고 미식 투어, 그리고 이벤트까지 저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저희 유라 아나운서님한테만 살짝 스포를 살짝만 해드리자면 좋아요. 네. 그 혹시 한참 유행했던 흑백 요리사 기억나세요? 흑백 요리사 저 완전 팬이었죠. 그죠? 이분하게 읽었습니까? 이분하게 익힘 정도가 제가 딱 좋아하는 익힘 정도고 거기 출연하셨던 저희 호남 출신 안유성 명장님과 함께하는 토크 앤 다이닝 푸드 앤 토크쇼가 준비되어 있고요. 안유성 명장님 오세요? 네, 네네. 오세요. 와. 또 저희 로컬 셰프들도 빠지실 수 없으시죠. 같이 하는 저희 토크 앤 다이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푸드 앤 토크 앤 다이닝. 음식이랑 뭔가 토크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쵸?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렇게 뿌옇게 보이다가도 이렇게 아는 만큼 선명하게 보이면서 이게 세상의 해상도가 높아진다라는 말 제가 좋아하는데 약간 이 표현이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진다. 역시 그 높아져요. 유튜브 팀이어서 그런지. 네. 근데 또 우리 안유성 명장님 같은 경우에는 호남 음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호남에 이렇게 정착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 진심으로 호남 음식을 사랑하는 이 명장이 된 남자. 이 명장이 된 남자가 바라본 남도 음식의 세계가 얼마나 해상도가 높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역사, 특산물 해가지고 이분의 눈에서 바라보는 음식의 세계를 저희가 살짝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진짜 엄청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일단 뭐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먹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요. 먹고 이야기하고 먹는 거 있어요?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안유성 명장님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오호, 먹을 수 이거 있어요. 원래 그 가게에 가서도 웨이팅 힘들죠. 때문에 실제로 먹기 힘들다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순천에 이번에 있어요. 이 미식주간에 하면은 맛볼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언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안유성 명장님과 함께하는 푸드 앤 토크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3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반부터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스페이스 허브에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허브 그 국가정원 서문 쪽에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남문. 네, 남문 쪽에 바로 앞에 있어요. 남문? 네, 남문 쪽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3시 반? 3시 반. 3시 반에 가면은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안내 받으실 수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귀가 쫑긋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미식 투어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럼요. 저희 또 순천 곳곳에서 오감을 만족시킬 만한 또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저희 우리들의 역사, 사람 냄새 가득한 시장에서 하는 미식 체험 투어, 시장 이야기 있고요. 시장 좋아요. 네, 시장 또 먹을 거 엄청 많잖아요. 시장 재밌죠. 네. 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 아니, 풍류를 즐기지 않은 민족이잖아요. 배달 아니고요. 배달 아니고요. 네. 봄꽃이랑 제철 음식 그리고 판소리 그리고 살짝 네. 약간의 술을 곁들인 예, 나간 예. 풍류 프로그램 그리고 정원에서 이렇게 그 힐링하면서 즐길 수 있는 차 체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미식 주간에 펼쳐진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와 진짜 순천시 일주일간 아주 북적북적 바글바글 하겠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즐기실 것 같은데 이 중에 개인적으로 주무관님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좀 추천해 줄만하다 싶으세요? 승민 주무관님? 요즘에 네. 또 트렌드 중심에 계시는 그 힙스터 분들이 차를 되게 자주 드시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콘텐츠를 되게 많이 접해서 그런지 예. 이게 차 명인하고 함께하는 정화 차 체험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그 메인이 되는 현장 행사를 꼭 예. 가보지 않을까. 특히 30일에 왜냐면 제가 버스킹을 하러 가거든요. 잠시만요. 아니 승민 주무관님께서 버스킹을 하러 가신다라는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는데 맞아요? 저희 승민이 버스킹 갑니다. 아니 가수세요? 가수인 거 숨기고 계셨어요? 가수는 아니고 약간은 네. 곁들인 약간. 아니 이렇게 공무원 분들이 참여하는 코너인 거예요? 뭐예요? 섭외를 또 받아가지고. 와, 네. 저 보러 갈래요. 어디라고요? 어디? 그 오천 스페이스 허브. 국가정원 남문 스페이스 허브에서 네. 이렇게 특별히 설치된 몇 시, 몇 시? 무대에서 제가 정확히 전달 아직 지금 일정 조율 네, 중이긴 네. 한데 그러면은 저희 라디오 전망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승민 주무관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 하시면 그날 스페이스업에 가시면 버스킹한 누군가 중에 한 분이 네, 승민님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또 마음도 살랑살랑하거든요. 살랑살랑하죠. 네, 올 봄에도 인생 사진 하나 건지셔야죠. 건져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벚꽃 포토전부터 축제까지 순천에서 벚꽃 최대한 즐기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 순천에서 벚꽃 사진 건질 수 있는 벚꽃 포토존들 좋아요. 네. 순천에 지금 벚꽃이 아직이죠? 아니요, 저희가 아니에요. 네, 벚꽃 몽우리가 이렇게 발랑발랑 맺혔다는 소식을 저희가 입수를 했거든요. 네, 아직 살짝 날씨랑 그 밀당하고 있기는 한데 또 4월 초가 되면 저희 치트키 탁 해가지고 예쁜 벚꽃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어디로 가면 순천의 벚꽃을 예쁘게 좀 인생샷 남길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순천 벚꽃 동천길. 자, 적습니다. 동천길. 동천 벚꽃길 적어주세요. 동천 벚꽃길이요. 네. 그럼요. 저희가 동천이 꽤 엄청 길거든요. 그렇죠, 엄청 길죠. 거기를 따라서 쭉 끝없이 펼쳐진 벚꽃을 또 보면서 힐링하면서 걸으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좋거든요. 네. 아니, 제가 저번에 그 정원 박람회 할 때 정원에서 그 배 타고 동천을 나가는 그 있잖아요. 네. 드리모. 드리모를 타고 딱 지나가는데 막 개막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네. 벚꽃을 보고 그 동천을 쫙 가로지르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너무 장관이죠. 벚꽃 그 동천 실제로 걸어가는 그 길은 가보지는 전 않았는데 그러셨어요? 걸을 수 있게 잘 돼 있죠 거기. 네, 너무 잘 돼 있어요. 거기에 벚꽃도 있고 밑에 가면 뭐 유채꽃도 심어져 있고 튤립도 심어져 있거든요. 오. 그런 거는 또 한번 그 날짜에 맞춰서 또 가시면 또 다른 걸 즐기실 수도 있으시고요. 예. 또 최근에 저희 SNS에서 예. 핫한 스팟 중에 하나인 장대공원을 꼭 가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장대공원. 오케이. 장대공원. 벚꽃길 다음에 네. 장대공원. 저희 장대공원 거기 가시면 거기가 이제 철길이 있어가지고
그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또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커플들 많이 가겠네요. 예, 손잡고. 그 표정은 뭐예요? 공무원으로서 싫다는 거예요? 뭐. 아니 부러워서. 많이들 오시면 좋은데. 예. 그 철길에 아무래도 사진이 좀 예쁘게 나올 것 그죠, 같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동천 벚꽃길 장대공원 또. 네. 그리고 이제 막 자기는 이제 본인은 이제 동천 이미 너무 많이 가봤다. 좀 그렇다 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서남사 겹벚꽃 보십시오. 서남사 저 너무 좋아하는 플레이스입니다. 서남사 겹벚꽃 그냥 벚꽃 아니고 겹벚꽃. 겹벚꽃은 근데 그 피는 시기가 좀 살짝 다르죠. 맞아요. 네, 달라요. 살짝 좀 늦죠. 네, 조금 더 마지막쯤에 벚꽃 다 이제 마무리되고 있을 때쯤에 겹벚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시간차 벚꽃놀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추천 내에서도 네. 좋습니다. 자,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1박 2일로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저희 4월 치트키 순천 벚꽃 최대로 즐기시라고 네. 벚꽃 스냅 투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또 이게 어떻게들 다들 들으셨는지 소문을 다 들으시고 예약을 다 해주셔서 당일 코스는 아쉽게도 지금 마감이 됐고요. 네. 근데 그 1박 2일이니까 순천 벚꽃을 2배로 즐기실 수 있잖아요. 아니 스냅 투어라고 하면은 스냅 사진 맞아요. 말하는 거예요? 네. 작가님이 동행해요? 네, 네. 동행하시면서 첫날에는 그 피크닉 컨셉으로 해가지고 네. 벚꽃 명소에서 스냅 우와. 사진 촬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후 이제 해질 무렵에는 와운 가보셨어요? 가봤죠. 노을 맛집 와운 해변에서 또 인생 사진 남겨드리고 또 이틀 차에는 우리 민지주무관님이 아까 소개해주셨던 그 동천 벚꽃길 지역 갬성 카페에서 스냅 사진 탁탁 찍어 드시고 또 이제 순천에서만 즐기실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남도 한정식하고 편안한 숙소까지 탁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벚꽃 에디션 여행 이번 기회에 놓치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와 진짜 탐난다. 탐나죠. 이거 어떻게 벌써 아시고 다 예약 당일 마감된 거예요? 네, 저희도 당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일단 1박 2일은 남아 있다는 거고. 네. 네네. 자, 진짜 임박 자 마감 임박. 숙소는 그러면은 어디 쪽으로 좀? 지금 저희가 네. 아마도 이거는 저는 근데 상호를 이렇게 밝혀도 될까요? 아니요 뭐 어떤 느낌의 뭐 숙소다 뭐 이런. 되게 깔끔하게 네. 정돈돼 그 약간 그 감성 있는 비즈니스 호텔 스틸 너무 깔끔한 호텔 느낌으로 좋습니다. 예약은요? 어디서? 예약은 저희 지역 여행사 캐치유어락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네. 수 있는데요. 네. 그냥 단순하게 포털 사이트에 네. 검색창에 캐치유어락만 검색하시고 바로 캐치 유어락. 유어락? 캐치 캐치 유어락. 알겠습니다. 뭐 순천 벚꽃 스냅 검색해도 괜찮은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와, 일단 뭐 미식 투어부터 벚꽃 스냅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 새학기가 이제 시작이 된 지도 거의 한 달 되어 가는데 이때 새학기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부담을 느끼시기도 하거든요. 순천시에서 지원금을 또 준다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 생활 첫 발 내딛는 우리 귀염둥이 초등학교 1학년 이 학생들을 응원하고 네. 또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순천시에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1인당 10만 원 선불카드 이렇게 즉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가정에 맞아요. 1인당 네. 10만 원씩. 맞아요. 오호. 근데 이게 사실은 1학년에 필요한 신입생 때 필요했던 그 준비물을 좀 사기 위한 지원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만 원 카드 드리면 사실 부모님이 그냥 뭐 계란 사실 수도 있고 그냥 백화점 가실 수 있잖아요. 어떡해요? 저희가 예. 물론 입학하면 이제 너무 준비물 이렇게 길게 준비장 와가지고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쓰셔도 되지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유라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 예. 레저 시설, 예. 대형 마트, 뭐 인터넷 몰은 아쉽게도 이용이 안 안 돼요. 되고요. 네. 네. 저희 지역 내에서 저희 음식점이나 이제 소상공인 분들 그 소매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자녀를 두신 보호자 또는 양육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예. 신분증 지참하셔가지고 그 본인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예. 신청서 이게 제출하시면 예. 신청 자격만 바로 확인한 다음에 선불카드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급 받은 날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아니고 이제 12월 말까지 네네네네. 사용 네네. 가능하고 일단 그럼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게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무조건 신청서를 가지고 맞아요.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네.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맞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사실은 저희가 소개하고 뭐 루미 이야기하고 뭐예요 이거 뭐 크로스 뭐 이런 거 한다고 이 소식을 많이 좀 못 전달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꽉꽉 차게 알찬 소식들만 눌러서 담아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오늘 정리를 한번 하자면 첫 번째는 순천 미식주간 내일부터 4월 4일까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벚꽃 스냅 네. 스냅 투어 진행된다는 것, 지금 예약을 받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는 10만 원 선불카드 지급된다는 점까지 순천 소식 알아봤습니다. 와, 정말 이게 그 홍보팀에도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홍보하랴. 그럼요. 또 이번 짧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주에 그 너튜브에 업로드하신 내용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소개도 해주시죠. 저희가 일단 오늘은 업로드 하긴 했는데 예. 이 새로운 아까 민지주머니 오프닝 할 때 예. 저희 새로운 콘텐츠 막 개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주간에 순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한번 싹 토파드리는 순케줄러 순천 스케줄러 해가지고 그걸 이제 월요일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또 예정은 화요일이긴 한데 네, 화요일 날은 저희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이건 꼭 아셔야 된다 하는 거를 저희가 또 하나 또 꼽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정책 쇼츠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매주 목요일에 원래 또 한순간 매순간. 죄송해요. 매순간. 그것은 비밀. 기대하세요. 기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미 뭐 오늘 올라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콘텐츠가 끝도 없이 나오네요. 또 앞으로 또 어떤 콘텐츠 올라갈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순천시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승민, 김민지 주무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다니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다니 극장 헐쑥. 저분은 누구시지? 말 걸지 말까. 딱 봐도 기가 엄청 세게 생기셨는데. 근데 그나저나 여기서 만나기로 한 안다니 여사님은 어디 가신 거야? 어디서 또 수다 떨고 계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 아직 한 번도 못 보셨겠구나. 전 난다킴, 안다니 여사의 딸이에요. 네네.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네. 옌벤에서 사업해요. 근데 옌벤이요? 연변? 연변. 네네네. 근데 나도 우리 엄마 닮아서 까는 거. 아니. 세상 사는 얘기 참 좋아하거든요. 네, 안다니 여사가 말씀이 참 많으시긴 했는데. 근데 죄송한데 네. 얼굴은 하나도 안 닮으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저기 손을 좀 대셨나 봐요. 손을 보다니요. 진짜 손 한번 봐야겠어요. 뭐 그럼 그거 전 남편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갑자기 무슨 전 남편 얘기예요? 참 들어봐요. 제가 3년 전에 좀 갈라섰어요. 근데 사람 살다가 갈라서는 건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양반이 코골이가 심해. 너무 심해. 근데 도벽이 있어가지고 도벽까지? 내 지갑에 매번 손을 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로 가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뭐 그러면은 못 만나지. 못 갈라서야죠. 만나지. 이유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갈라선 건 좋은데 근데 네네. 왜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내가 오랜만에 여수 왔더니 해양연구센터가 그만 경남 사천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12년 동안이나 여수에 있었는데 사천으로 갑자기 옮긴다는데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뭐 임대료 때문이라는 이야기. 아까 한 이야기 뭘로 들어버렸다냐. 귓구녕을 딱 열고 들어야지. 안단이 여사? 아유, 제가 캘리포니아로 네. 어릴 때 가긴 했는데 아직 고향 말을 좀 못 잊어서. 아무튼 경남 사천에서 무상으로 부지도 준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한 모양이에요. 기껏 유치해놓고 이제 와서 사천으로 뺏겨 물고 간다 했을 때 여수서도 뭔가 대책을 내놨어야 할 것이 아니요? 난다킴은 근데 지금 좀 약간 안단이 여사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막 나오고 하시는 게. 그렇구나. 미안해요. 그래서 난 미스테이크인데 아무튼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얼마나 물밑에서 작업해야 되는지 알아요? 정부랑 또 정치권 또 우리 여수 시민들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데요. 그럼요. 여수시 인구가 해마다 빠져나간다 그러잖아요. 공공기관까지 빠져나가 버리고 이거야말로 속빈 갱쟁 이거 아니에요? 속빈 갱쟁 아니에요? 강정이요? 강정. 그래도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뭐 해양과학기관이나 뭔가 뭐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뭐 여수에 처음으로 해양기상과학관이 문을 열었으니까 속 좀 시키세요. 그것이 더 천불이요. 박람회장 활성화한다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 해양교육의 리더들을 양성하겠다고 했으면은 딱 언니 클러스터를 맹글어 갖고 인재들을 딱 만들어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러니까요. 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하고 보니까 이거 해양연구센터 이거 이전이 더 뼈아프네 이거. 이 사투리. 그러고 보니까 이 여수시가 이 협상을 좀 했다고 들었는데 이거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이고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어. 네. 오메 잘해. 아니 뭐 이 부지도 이 해양 연구에 맞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뭐 공장 부지를 줬다거나. 와. 이런 소극적인 어떤 협상 자세가 글러 먹었어. 오메 잘한 거. 우리 엄마한테 많이 배웠는가 보네. 그럼요. 어머. 만날 첫날 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말로만 떠들면은 뭐 하겠어요. 뭐될 것이요. 안 뺏겨야지. 걔도 집 앞 그릇은 안 뺏기는 것인데. 천불나불어. 근데 난다킴 진짜로 그 캘리포니아에서 온 거 맞아요? 캘리포니아. Why? 무슨 뭐 프로블럼? 안단 여사보다 더 안단 여사 같아요. 예. 그건 그렇고 이번에 해양연구센터가 사천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여수분들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수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렇게 쉽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엄마 오면 안부나 좀 전해줘요. 이제 저는 좀 사업차 좀 멀리 가봐야 돼서요. 옌벤으로 가시나요? 아니요. 이번 젤렌스키 만나러 우크라이나 협상 좀 해달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바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 네, 바이. 라디오 전망대가 3월 27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큰 비가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가 예보돼 있고요. 내일은 좀 추워집니다. 아침 기온이 여수가 7도, 순천 5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도 13, 4도에 그치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